창작가 비평 200호 특집 인터뷰 장애 분야와 관련해서 김지우 선생님, AKA 구루님 모시고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지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책하고 유튜브 영상으로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니까 약간 연예인을 만난 아닙니다. 그런 기분입니다. 네. 사실 뭐 휠체어를 꾸미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미감이 좀 남다르시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책에서 보면 어리고 장애 있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네, 저희 개간 창작가 비평 독자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평소 하던 대로 하자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휠체어가 굴러서 구루님, 유튜브 굴러라 구루님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구루님이자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얼마 전도 아니긴 한데요.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루입니다라는 책을 쓴 작가 김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일본하고 대만 여행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일본 여행하시면서 찍은 영상 올려주신 거 봤는데, 이게 참 한국하고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단순하게 뭐 시설이나 서비스가 더 좋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이동권을 비롯해서 여행하시면서 실제로 경험하셨던 거나 이런 것들 바탕으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장애인권의 상황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그 나라에 간다는 거는 좀 그 나라에 도착해서 이 나라의 장애인권은 어떻고 이동권은 어떻게 되어 있구나를 보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의도적으로 제가 막 자를 들고 가서 막 턱을 재가면서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냥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막 그냥 뭐 3박 4일 길게는 뭐 이번에는 10박 11일도 갔다 왔었는데 갔다 오면서 그냥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리에 나가서 밥 먹고 뭐 어디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고 관광 코스에 갔다가 또 막 돌아오는 그 과정 자체가 그냥 하나의 어떤 조사를 하는 기분이 든달까요? 사실 정말 미세한 것들을 보면서 다니게 되는데 휠체어를 타면은 그러니까 정말 아스팔트에 금이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 혹은 그 도로와 인도에 연결되는 그 매무새가 매끄럽게 돼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살짝이라도 턱이 있는지 이런 걸 보게 돼요. 거기에 바퀴가 걸리면 넘어질 수가 있어서. 근데 일본에 갔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눈에 띄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건물을 들어가려고 해도 딱 봤을 때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계단이네? 그러면 저는 여긴 못 가는 건물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일본에 갔더니 어딘가에는 다 알림이 붙어 있고 이 건물은 어떻게 돌아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 배를 누르면 직원들이 와서 들어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돼 있어서 그 잠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여기서는 어떻게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여행에서 하는 말이 항상 어떻게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 대만에서 여행이 더 놀라웠던 게 사실 제가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고 측정을 하면서 다닌 것도 아니니까 여행객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일본보다 장애인을 더 많이 봤어요. 대만에서. 특히 지하철에 정말 많은 휠체어 타신 분을 봤는데 되게 놀라웠던 게 이제 휠체어석이 양쪽 끝칸에 있는데 대만은 선마다 다르지만 휠체어석이 있는 칸에 제가 탔을 때 휠체어가 3대가 더 타는 거예요. 그 한 칸에. 네.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볼 수가 없는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랑 저랑 우스갯소리로 한국이었으면 이거 전장현 시인 줄 알고 막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 과정에서도 막 사람들이 뭐야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탄 사람들도 그냥 쟤도 탔구나 이런 느낌으로 서로 쳐다보는 거. 그냥 내릴 때 이게 눈인사하고 그 정도였는데 장애인이 많이 타는 지하철을 탄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웠고 그 말인즉슨 그만큼 그 사람들은 계속 사회활동을 한다는 거고 그렇게 타고 내려서 어딘가로 간다는 말인데 그게 아직까지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은 이제 뭐 길거리에 장애인을 보면 그 나라의 뭐 수준이 보인다 이런 말도 옛말이 되는 시기긴 하지만은 아직도 그런 걸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또 그냥 마냥 비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여행 갔다 오면 어쨌든 저는 그 나라에서 이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어쩔 수 없어라고 되게 많이 넘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근데 아니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데? 봐봐 다 하잖아. 이거 그냥 안 하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경험들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김주 선생님은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 전장연의 그 출근길 지하철 투쟁을 지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굴러라 구루님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면 선생님의 어떤 운동 내지는 활동 방식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를 왜 시작하셨느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보통 그냥이라고 대답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좀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발신하시는 메시지가 어떤 현실 세계와 만나서 조금 작동하는 것을 좀 보신 적이 있는지 관련해서 조금 뭐 유튜브라는 매체가 지닌 운동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각자 조금씩 뭐 옆 사람이든 앞에 살았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한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빚을 지고 있다. 조금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뭐 지금에서야 출근길 지하철 투쟁이 좀 뭐 좋든 나쁘든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운동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운동이고 몸에 뭐 사슬을 묶고 길거리 행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분신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야 조금씩 뭔가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좀 하자면 유튜브를 한 지도 벌써 오래됐어요. 2017년에 시작을 해서 7년 차 유튜버 막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한국에는 장애인 유튜버가 거의 없었어요. 아마 제가 최초일 건데 항상 그런 문제의식 혹은 내지 어떤 욕구는 있었어요. 내 얘기를 정말 그냥 가감없이 좀 세상에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당연하겠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되게 자기랑 닮은 사람들을 익숙해하고 그리고 또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보다 되게 닮았지만 좀 더 잘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찾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어릴 때. 나는 가끔은 진짜 장애가 없고 싶기도 하고 걷고 싶기도 한 사람인데 또 그렇다고 내가 막 항상 우울해하면서 내 장애를 비관하면서 눈물 짓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들 얘기는 사실 이 사람들 대부분일 텐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 얘기는 안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그냥 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냥 일상 같은 걸 많이 가시화를 시켜서 자주 만나야겠다, 자주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좀 다른 목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또 많이 하는 생각이 저한테 자꾸 인식 개선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장애 인식 개선하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좋게 생각하면 좋죠. 근데 막 그 비장애인들한테 다가가서 장애인들도 같은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인식 개선이라고 할까 생각했을 때 저는 오히려 장애인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영상을 볼 사람이 장애인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창작자들 입장에서도. 왜냐면은 자막이 없거나 음성 해설이 없으면 당연히 시청각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시청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저 같은 지체장애인도 장애인이 어떤 피해를 받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민망하고 뭐 되게 어색한 장면을 극대화시키는 영상들은 같은 장애인으로서 당연히 너무 공감이 돼서 저는 못 봐요, 그런 거는. 근데 세상은 그런 영상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반응이 좋죠, 되게. 장애인이 곤란에 빠졌을 때 그걸 돕는 그런 영상들이라든지 근데
저는 그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아, 이 영상은 장애인이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영상,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은 그냥 같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봤을 때 되게 마음 편하게 보거나 혹은 되게 시원한 마음이 드는, 네. 제가 개인 메시지를 답장은 잘 못하지만 다 열어놓는데 거기에 고맙다고 온 거예요, 연락이. 왜냐면은 사실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면은 의학적 모델이라는 게 장애는 고쳐야 되는 거라서 아직도, 특히 저 같은 조금 보행이 가능한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보행이 시키는 게 병원의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그 병원에 가면은 장애인은 고쳐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수술들을 권유받고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되게 상처받고 고민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수술이 맞나 아닌가? 근데 그랬을 때 저는 결국 이제 수술 안 하기로 결심을 했지만 그걸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은 고민하다가 어떻게 선택을 하신 분들이 저도 뇌성마비고 수술 똑같은 걸 권유받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다, 고맙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을 때가 저는 되게 현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만나는 느낌이어서 저한테도 되게 치유가 되고 연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에 제 영상에 갖는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장애 띠고 여성이 아니라 붙여서 장애 여성이라는 말을 처음 접한 순간에 굉장히 설레고 그다음에 좀 덜 외로워졌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장애 여성이라는 말을 제가 장애가 있고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몰랐었어요. 이런 막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이게 뭐 차별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연대의 어떤 경험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어딜 가든 저를 설명하지 못하는 느낌인 거예요. 한창 뭐 2015년, 16년 이때 페미니즘 리부트가 되면서 여성 담론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 담론 속에서도 되게 어떤 건강한 여성이 네. 되게 지향점이 돼서 막 네. 여자들이 운동을 해야 되고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아는 여자들은 운동을 할 수도 없고 네.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뭐 취직도 안 시켜주고 이러는데 이 여성들의 얘기는 누가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또 장애인 쪽에 가도 뭐 실제로 이제 중도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남성 장애인이 조금 더 많기도 하지만 되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엘리트 장애인들은 다 남성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랑 저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설명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장애인에 대한 일러스트 같은 거를 자세히 보면은 네. 휠체어 탄 남자는 정말 많아요. 그렇겠네요. 네, 휠체어 탄 남성은 정말 많은데 휠체어 탄 여성 일러스트는 많이 없고 네. 혹은 뭐 휠체어 탄 남성과 그 옆에서 돌보는 여성 또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도 남성 장애인, 여성 장애인의 어떤 취업 비율이라든지 학력도 거의 절반, 2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근데 그 말인즉슨 여성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게 있고 네. 장애 측면에서도 하나 보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게 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왜 되게 그냥 아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뭔가 공감되는 말이 없지? 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그 어쩌면 이상한 몸 책을 딱 읽고서 거기 있는 얘기가 다 내 얘기 같은 거예요. 내가 장애가 있으면서 여성이어서 또 거기서 오는 맥락이 달라서 그랬구나. 근데 이게 나뿐은 아니구나. 나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되게 시원하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언니 집착이 시작돼서 네, 장애가 있는 언니들을 무작정 좋아하게 되는 그런 네, 그게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소수자가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건 참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김주님은 되게 좀 당당하고 호쾌하게 대응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댓글에서. 장애 혐오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수자 혐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영상이 반짝 떴을 때가 2018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인터뷰 기사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메인에 쫙 깔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 좋은 신호기도 하지만
엄청난 댓글을 악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포털 사이트 댓글들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지나오면서 좀 괜찮아지는데 특히 제 채널에 달리는 댓글들은 제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또 정말 심하면 그냥 제가 삭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저는 제 채널의 자정 능력을 믿거든요. 근데 워낙 좋은 분들이 영상을 많이 봐주시기도 하고 네. 구독을 해주시기도 해서 안 좋은 댓글이 하나 달리면 그 밑에 욕이 10개가 달려요. 그러니까 한 번 말 잘못했다가 이미 되려 혼나고 뭐 삭제하고 도망간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더 좋은 말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 전체 댓글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쇼츠 같은 경우에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랬을 때는 확실히 악플이 많이 달려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짜 콘텐츠 공급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악플 읽기 콘텐츠를 또 하면은 그걸 사람들이 되게 관심 많이 가지고, 왜냐면 욕하러 같이 들어와 줘야 되니까. 그래서 또 더불어서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혼자 살아오지 않잖아요. 분명히 어떤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생활하면서 살아올 텐데, 그랬을 때 저는 그 댓글들도 사회의 맥락을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악플 하나를 갖고 거리두기를 한 다음에 그걸로 왜 이 말이 나올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생각해봐요. 근데 그러면은 그 댓글이 그냥 저한테 욕하고 끝이 아니라 네. 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가능한 뭐가가 되거든요. 최근에 제가 휠체어 타면 좋은 점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게 또 핫해져가지고 조회수가 100만이 넘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제일 많이 달렸던 악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휠체어 타는데 뭐가 좋냐. 네,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봤을 땐 악플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왜 장애인의 인생에 행복함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장애인이 행복하다는 그 간단한 명제를 드러낼 곳이 없거나 많이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라는 또 질문이 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또 정리해서 얘기하면 콘텐츠가 되고 하니까 그냥 감사하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끔은 저도 놀리고 싶어서 놀리고, 그러면 사람들도 재밌다고 하고, 네. 이런 게 그냥 저는 재밌어서 네. 그렇게 좀 이겨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되게 어떤 심각함을 느끼고 있기는 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혐오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수자 혐오 문제가, 저는 특히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어떤 커뮤니티도 많아지고 뭐 퍼지는 것도 정말 한순간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혐오를 드러내는 게 되게 하나의 놀이처럼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자아를 가지고서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의식하고서 혹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선호가 있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입력 출력처럼 돼버린 게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전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 혹은 문장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크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하나의 어떤 작용이 생겨버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근데 그런 고리가 생겨난 게 되게 큰 문제고,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하는 것부터가 좀 그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만약에 25년 후를 선생님께서 전망하신다면 어떤 키워드를 꼽고 싶으신지, 그다음에 그런 좀 새로운 미래를 지금 전망되는 좀 비관적인 미래 말고 정말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부터 하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유엔에서 제정한 이런 것들이잖아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같은 게 있는데,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당연히 같이 살아가려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써놓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거기에 복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들어간대요. 소셜 웰페어라는 말이. 근데 그것부터가 우리나라에서 좀 알고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라 계속 국가에서 어떤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뭐 약자와의 아니면 뭐 약자 복지, 뭐 이런 복지 국가 뭐 이런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뭔가 약자라고 명명하는 거, 어떤 우리 같은 시민을, 물론 어떤 분명히 사회적 위기를 나타내야 되고 그거를 드러내야 되는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는 약자와 함께 갑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장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자와 함께 간다는 건 우리는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같이 가는 건데 근데 지금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전 느껴지고 그랬을 때 사실 어떤 사람을 그냥 복지로만 보게 되면은 당연히 내가 뭔가 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뭔가 어떤 우리들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장애의 문제가 그냥 따로 떼서 뭐 장애 복지로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당연하게 어린이인 장애인도 있을 거고 여성인 장애인도 있을 거고 노인인 장애인도 있을 건데 그러면은 장애인 복지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여성 담론을 얘기할 때 장애를 가진 여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어린이들도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린이에서 함께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한데 그걸 지금은 그냥 복지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로 따로 떼서 보고 있는 거죠. 뭔가를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보는 순간 더 이상 나아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뭘 해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당연히 해주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삶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야 될까 함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동권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취직을 하고 뭔가 돈을 벌고 내가 내 스스로 삶을 지키려면 당연히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부터가 시작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냥 뭔가 복지, 지원금, 뭐 시설 늘리고 지원금을 계속 주고 하는 걸로는 결코 자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이렇게 이동권 시위가 한창이고 조금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을 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더더욱 그 전 단계에서 또 다른 선배 장애인들이 뭐 버스를 막고 점거를 했을 텐데 그게 언제였는지 찾아보니까 1995년이에요. 딱 보니까 25년 전이더라고요, 거의. 영국에서 한창 가장 그 이동권 시위가 활발하게 버스에 장애인들이 올라타려 네. 하고 막고 했던 게 1995년이고 아, 영국도 그렇게 오래 안 됐네요. 네네네. 그랬을 때 어쨌든 지금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사회잖아요. 근데 25년 뒤인 지금 우리가 지금 그때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25년 뒤에는 적어도 영국만큼 좀 그래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더 활발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본다라고 조금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다. 저는 장애 여성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말 너무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도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고 앞으로 태어날 장애 여성들 혹은 지금 저보다 어린 장애 소녀들이 저보다는 조금 덜 걱정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언니들의 집착을 하게 된 게 제가 너무 모르는 세상이 많은데 아무도 그 세상을 보여주지 않아서 조금 있는 언니들한테 자꾸 물어보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것처럼 저보다 조금 더 어린 장애 여성분들은 그렇게 언니한테 집착하지 않아도 본인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상상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장애 여성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걸 계속하면서 하나에 정착하지 못하고 살지 않을까 라는 이게 계획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갖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 뭔가 콘텐츠의 소스는 무한하다. 아직도 할 얘기는 충분히 많이 네. 있다. 네. 대학 생활도 계속 즐겁게 또 네. 보람차게 하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활동도 앞으로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많은 영상 만들어 주시길 구독자로서 늘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